네, 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SNS 마케팅으로 월 3천만 원 번다. 그 뒷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때 파일이 이렇게 엉켰나 봐요. 그 녹음한 부분이 뒷부분에 또 앞부분 그 녹음이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간에 끊고 제가 다시 또 녹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방송했던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바로 사러 가신다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책을 소개해드려도 바로 사서 읽고 싶다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사서 읽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한 제목의 책이 잘 먹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마케팅을 하려면 사람의 기본 욕구를 자극하라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래요. 생리적인 욕구에는 뭐 식욕, 배설욕, 성욕, 수면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존 욕구? 생존 욕구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시 시대에는 그냥 식욕만 채워주면 됐는데 현대사의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 3천만 원 번다. 요 문구 하나로 그 사람들의 생존 욕구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방을 홍보할 때는 별로 이렇게 문의가 빨리 안 왔는데 제가 계속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공부방 홍보 문구를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하니까 상담이 더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을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자극해서 나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카페와 150년 전통의 초콜릿 회사 예를 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채희 씨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자신의 온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한 마케팅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예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예시도 너무 재밌는 걸 들어주셨어요. 그 울라봉 카페라고 쌍용 라떼로 유명해진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통영 동피랑 마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커피에 욕을 써준대요. 그 욕을 먹기 위해서 한두 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 오시는 손님 한 명 한 명에 맞춤 욕을 써주시는 거예요. 손님이랑 먼저 대화를 하는 거죠. 이름이 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직업은 무슨 직업인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욕을 써주는데, 이채희 씨가 받은 욕이 이거예요. 날씬해 보이려고 검은 옷 입었는데 실패한 왕따년. 이걸 보는 순간 커피로 쏟을 뻔했대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혼자 커피를 마시러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 심리 상태를 콕 집어서 써주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굉장한 센스가 있는 분이신 거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아기자기하고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북유럽풍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재밌잖아요. 울라본 카페? SNS로 성공한 덴마크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안톤 버그라고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코펜하겐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행사를 했다는 거죠. 초콜릿을 돈을 안 받고 대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30가지 중에 본인이 할 약속을 선택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침 식사 만들어주기. 한 달 동안 여자친구 흉보지 않기. 친구 집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엄마에게 효도하기 등등 이런 재미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일들을 선택하면은 그럼 그 친구한테 를 전하는 거예요. 손님을 벌써 두 명이나 그걸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하고 나눠보겠죠. 가족들하고도 나눠보고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인증 사진을. 페이스북 페이지가 난리가 났대요. 굉장한 SNS 마케팅인 것 같아요. 칵테일 카페였어요. 칵테일 카페인데 어떠세요? 칵테일 사진이 굉장히 예쁘죠? 이 네 장의 사진으로 바로 좋아요가 2250개가 넘었고요. 또 해시태그는 모두 인기 게시물로 확 노출이 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 매장의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 다음에는
항상 이 카페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SNS 마케팅을 당연히 하시겠죠. 인스타그램 매일 업로드 하시고 여행사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하겠다고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콘티가 어떤 거냐면은 해외여행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채희 씨가 안 된다는 거였죠. 왜냐면 어차피 여행을 가면 최고의 가이드가 우선은 나오게 되고요. 또 여행 가면 다 즐겁잖아요. 별로 색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 콘티 자체에서. 그래서 채희 씨가 생각해낸 게 세계 먹방 투어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세계 먹방 투어 어떠세요? 우선 5개국 7개 도시를 기준으로 먹방 맵을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했대요.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비주얼의 음식들을 찍어서 얘를 캡처만 해가지고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그 스토리텔링과 그 먹방 맵만 조금씩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로 세계 먹방 투어를 함께 가자는 댓글들로 막 넘쳐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먹방 투어가 먹혔을까? 본질적인 욕구를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방은 식욕하고 딱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소주 회사는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까? 신제품이 나왔다고 마케팅을 의뢰하신 거예요. 사진 4장이 딱 왔대요. 어떤 사진이 왔냐면은 신제품의 사진, 소주병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윗모습 이렇게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광고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캔슬을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직원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날 바로 호프집에 가서 8장 정도의 안주 사진을 찍는데 그 안주 사진 뒤편에 이 신제품 소주랑 소주잔을 이렇게 살며시 노출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또 자극한 게 뭐예요? 안주잖아요. 안주. 식욕인 거예요. 그 안주를 계속 보면서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소주까지 마시게 하는 그게 바로 마케팅의 효과라는 거죠. 와, 이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류 광고 중에선 처음으로 도달률이 100만 건이 넘었고요. 댓글은 6,300개가 됐대요. 소주 신제품 치고는 굉장히 대박을 친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댓글이 달리고 너 이 소주 마셔봤니? 이거 정말 맛있니? 지금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댓글들이 막 달렸다는 거죠. 실패를 많이 하시면서 이거를 광고의 핵심을 꿰뚫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거에 좋다고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아세요? 저자 무슨 무료 강의 이렇게 했어요. 무료 강의라고 하면 오겠지 하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요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그 작가분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번 캔슬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캔슬 내고 이번에 이제 가을 때 새로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콘티를 짠 게 저거였어요.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직도 옆집 엄마와 내 아이의 미래를 상담하십니까? 이젠 제발 절대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짜고 카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막 마음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다급해져가지고 바로바로 강의에 듣겠다고 접수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 내내 10명을 모집했는데 제가 3일 안에 15명을 모집했어요. 책을 보면서 배우게 된 거죠. 이번에는 그 자극적인 말 한마디로 엄마들을 빨리 이렇게 끌어당긴 거죠. 대표님 강의를 듣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어요. 굉장히 어머님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무료 강의라고 하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강의 듣는 모습을 올려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줄 아십니까? 모두 본인의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상위 1%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뭔가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더 빨리 알릴 수 있게끔 계획을 자꾸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책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욕구 중에 상위 레벨이에요. 자아 실현 욕구를 자극하잖아요. 1차적인 게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이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공감에 관한 욕구, 그 다음이 존경에 관한 욕구, 그 다음이 자아 실현인데
저는 이 자아 실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발전해 나가는 내 모습을 만들고 또 그러려면은 여러 사람하고 만나고 부딪혀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제가 자꾸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상위 레벨의 욕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내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걸로 컨텐츠를 잡았으니까 길게 가야 되겠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나는 SNS 마케팅으로 월 3천만 원 번다. 아주 자극적인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극적인 멘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자꾸 이렇게 외모 바꾸잖아요. 이뻐야 되잖아요, 여자는. 아, 이뻐야 되는데. 매력도 있어야 되고. 네.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